안녕하세요. 형상화 수학의 저자 손중모입니다. 이번 강의 시리즈 부록편으로서 주변의 피드백을 받은 내용으로 그동안의 실제 적용 사례를 가지고 궁금한 점 몇 가지를 답변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공부의 목적에 맞게 퍼스트텝 사고 기반의 표준 학습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고 능력 향상에는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정말 성적도 잘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걱정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할 경우 성적 향상이라는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이것이 요점으로 무척 궁금할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동안 현장에서 가르쳐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간단히 말하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각자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이 다 다른데 그 기간이 같다면 그것이 바로 불합리하다 하겠죠.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그만큼 유리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공부 방법이 틀려서 잘못된 습관이 들었다면 비록 노력은 했지만 그만큼 엉뚱한 방향에 가 있는 것이므로 제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상응하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스스로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서 억울한 느낌이 들겠지만 어쩔 수 없이 더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도 빨리 되돌아오는 게 최선일 테니까요. 그러나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은 다음번 경로 선택 시에는 아주 신중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니 어찌 보면 한 번은 해볼 수 있는 경험입니다. 반면에 스스로가 경로를 선택한 것이 아닌 우연히 현재 제 길에 있게 된 사람은 그만한 아픈 경험이 없으므로 다음번에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즉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야 할 경험일지도 모르니 나는 좀 더 일찍 경험했다 생각하시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퍼스트텍 기반의 논리적 학습 방법으로 가장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학생들은 아직 단순한 유형별 암기식 학습 방법에 많이 물들지 않았고 잘하고 싶은 의지가 강한 학생들입니다. 학원 등을 통해 단순한 암기식 공부 방법이 습관화되어 쉽게 공부하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버린 학생들은 실제에서도 그동안 해왔던 습관을 바꾸는데 상응하는 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공부 방법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어도 이미 익숙해진 기존의 공부 방법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공부 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자신의 변화 의지와 함께 꾸준한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바꿔야겠죠?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는 이제 한계에 부닥쳤으니까요. 다만 앞선 강의에서 말한 것처럼 알고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면 가장 빨리 효과를 본 케이스는 고2 여름방학 때 시작한 이과 학생이었는데 저랑 만날 당시 특별히 암기식 학습에 많이 물들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퍼스트텝 사고 기반의 학습 방법을 아주 잘 수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득화를 위해 집중 공부 시간을 처음엔 하루 1시간에서 시작해 2시간 이상이 될 때까지 시키는 대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같이 공부했던 다른 학생들이 자신들의 훈련 분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학생은 항상 기대 이상을 할 정도로 열심히 했지요. 과연 이 학생의 경우 어떻게 됐을까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그 시기에 수학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등급을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처음 저한테 왔을 때는 3등급 수준이었는데 3개월 후 중간고사에서는 1등급으로 뛰었고 6개월 후 기말고사에서는 전교 2등을 했습니다. 정말 놀랍죠? 그런데 우연히 시험 결과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올바른 학습 방법과 함께 공부 습관도 제대로 들어있어 그 뒤 3학년이 되어서도
그 실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는 가장 빠른 향상을 보여줬던 친구였습니다. 정말 보람이 있었죠. 물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수능에서는 1등급을 맞았지만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저를 무척 애타게 했던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고3 여름방학이 되기 전까지는 2년이 넘게 2, 3등급을 오가며 제자리 걸음만 했었죠. 숙제를 잘 안 해왔고 그래서 집중훈련을 안 하니 실력이 더 이상 향상되지 않았고 그저 최소 노력을 통해 현상 유지만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개선이 없는데도 저랑 공부를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어서 그 당시 의아함도 가졌었죠. 자신 스스로가 제가 가이드하는 대로 필요한 노력을 안 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랬던 학생이 고3 여름방학이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성적이 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저를 놀라게 했고 그렇게 실력이 느는 것에 대해 자신 스스로도 신기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비록 노력을 충분히 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노력은 했던 만큼 오랜 시행착오 기간을 거치면서 퍼스트 사고 기반의 공부 방법이 몸속에 조금씩 체득이 되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늦게 발동을 걸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고요. 나중에 그 친구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후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는데 늦게라도 수학 공부의 즐거움을 알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퍼스트텝 사고 기반의 학습이 수학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인 논술을 쓰는데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친구 논술 답안을 몇 번 점검해 주었는데 논술 선생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다며 그 친구가 무척 신기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즉 수학 공부를 통해 익힌 논리적 사고 과정은 다른 모든 일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똑똑해지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는 국제고 다니던 2학년 여학생이었는데 처음 왔었을 때는 4, 5등급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부는 무척 열심히 해왔는데 노력한 만큼 도무지 성적이 오르지 않았던 것이 고민이었던 학생이었습니다. 단순한 암기식 학습으로 인해 외우고 잊어먹고를 반복하면서 공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즉 지도 형태로 머릿속에 자리 잡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저랑 퍼스트 사고 기반의 학습을 5개월 정도 진행을 하였을 때 그 친구가 약간 상기돼서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쌤, 제가 오늘 학교에서 스텝 3의 어려운 문제를 혼자서 풀었어요 하며 스스로를 대견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예전엔 그 정도 어려운 문제는 풀이 방법을 미리 알지 못하면 엄두조차 되지 못하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비록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일지라도 문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형상화한 후 밝혀진 조건들을 하나하나 이용하면서 실마리를 풀어나가 결국 문제를 풀게 된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저 또한 무척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중학생 사례를 들어보죠.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한 학생이었는데 공부에 대한 의지는 있는 편이었습니다. 설명해주니 잘 알아들어서 하루 1시간 정도 숙제 분량을 내주면서 시작을 하였는데 현재 2시간까지 하루 집중공부 훈련 분량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보통 중학교 저학년의 경우 어려운 내용을 공부시키면 아직 사고 능력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공부한 티를 내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접한 내용을 외우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고등학교 공부를 미리 선행 학습하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어차피 형태와 내용을 외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까먹게 되니까요.
그런데 공부했던 내용을 잊어먹는 것보다 더욱 나쁜 것은 공부는 그렇게 내용을 암기해 기억하는 것이란 나쁜 선입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외워서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있으면 마치 그것을 제대로 이해한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 학생 스스로 정확히 인지하게 될 때까지는, 즉 초반에는 학생의 사고 과정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게 필요한 사고 과정이 체득되어지면 좀 더 상위 과정 학습에 임할 수 있는 상태에 자연스럽게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도달해 있는지를 보고 나서 그 다음 상위 과정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학생은 1년도 채 한데 중1, 2 과정의 이런 내용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며, 심화 교재인 최상의 수학의 스텝 3 문제도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3 과정마저 마치고 필요한 사고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고등학교 과정도 무리 없이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학습을 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입니다. 걸맞는 사고 능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이렇듯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훈련해서 근육이 쌓이게 된다면 분명 실력이 향상되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적도 일관성 있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만 앞선 강의에 눈 S자 곡선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력한 만큼 결과를 볼 수 있는 제궤도인 AB 구간에 들어서기까지는 마의 구간인 OA 구간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구간의 통과 시간은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무척 다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사례들처럼 빠르면 3개월에서 느리면 3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최소한의 노력을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마저도 안 한다면 원하는 결과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보죠. 올바른 공부 방법을 체득시키기 가장 좋은 대상 학생은 아직 나쁜 습관이 갖지 않은 중학생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조금 늦어 중학생보다는 좋은 여건은 아니지만 고등학생이라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노력을 시작할 가장 빠른 시간일 테니까요. 왜냐하면 그때가 가야 할 방향을 인식하고 제대로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사람에게는 더 빨리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이룰수록 좋은 것은 당연하며 좀 더 잘하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있고 꾸준히 노력하는 습관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 학생이라면 그만큼 빨리 제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늦어도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이전에 3, 4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그 좋은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에 있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잘하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다만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인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 바로잡고 체득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그동안 접했던 경험과는 달리 기대보다 빠르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결과를 쉽게만 얻으려고 하는 나쁜 공부 습관이 많이 들지 않았을수록 그만큼 더 유리할 것입니다. 반대로 많이 들어있다면 그만큼 더 변화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요. 이번 강의 시리즈 설명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단순한 유형별 암기식 공부 방법은 처음에만 쉽게 보일 뿐 1, 2등급으로 가기 위한 어려운 문제까지 풀기 위해서는 결국 훨씬 더 많은 공부 시간을 하게 될 것입니다.
퍼스트랩 사고 기반의 올바른 학습 방법을 통해 기본적으로 논리적 사고의 흐름을 자신의 몸속에 체득시키기 위해 그것을 전제로 하고 단지 빠른 계산과 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식이나 유형별 풀이 방법을 적용한다면 문제풀이 속도 또한 배가 될 것입니다. 도구란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도구에 종속된다면 더 많은 비효율을 만들어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공부 방법을 익히고 체득하여 노력한 만큼 실력을 쌓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상화 수학의 저자 손정모였습니다.